그래서 100이 아니죠. 480쪽이네요. 480쪽 뇌와 혈액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가 이게 휠이 별로 안 좋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와요. 참. 자, 어쨌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뇌와 혈액입니다. 480쪽. 뇌가 어른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공급되는 혈액의 20%나 사용한대요. 혈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20%가 우리 뇌에서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쵸?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 뇌가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쵸? 신호를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원.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랑 비교하면은 또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AI 하는데 AI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I가 쓰는 감각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챗봇이잖아요. 그쵸? 챗봇.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와 소리에 관한 거예요. 그쵸? 언어와 네. 소리에 관한 거고 시각도 조금 있죠. 그쵸? 그래서 사진 요런 거 좀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데만도 계산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지어 놓으면은 뭐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쵸? 네. 예. 그리고 열이 나서 많이 나서 물로 식히잖아요. 그쵸? 예전엔 공기로 식혔었는데 이제 공기로 안 돼서 물로 식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잘 보세요. 5가지 기본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쵸? 시각, 네. 촉각, 청각, 미각, 후각, 그쵸? 이 네. 5가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근육에다가 명령도 내리죠. 동시적으로, 그쵸? 네, 네.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밥 한 공기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열도 많이 안 나잖아요. 그쵸? 예, 막 네. 우리 조금 뭐 공부하면 머리 아프고, 막 머리에 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재보면 뭐 미미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효율을 사실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이제 대부분은 물론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데 그쵸? 또 많이 쓰여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그 신경계죠. 그쵸? 신경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도 한 20% 가까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양이죠. 자, 뇌는 이 모든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사실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라. 즉, 우리의 뇌는 혈액 공급을 통하여 제공되는 굉장히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우리 뇌에 존재하는 각 신경 단위들은 자기 임무를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는 놀랍게 전문화된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요런 세포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부 세포라든가 근육 세포 이런 거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독특한 성질 때문에 다른 신체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그러니까 일반 신체 조직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뇌세포와 닿으면은 뇌세포와 그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급격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읽어볼게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뇌에 존재하는 각 신경 단위들에는 실제로 치명적일 만큼 유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있는 그 철분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에 뭐 작용을 해도 이렇게 해롭지 않죠. 근데 이게 뇌세포, 그쵸? 뉴런에 작용을 하면은 그게 급격하게 이 뇌세포를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비록 우리 뇌에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은 직접 뇌세포에게 노출시킬 수는 없게 돼요. 그쵸? 그래서 네.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몸의 세포에 가면은 뭐 해를 안 줍니다. 그쵸?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들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뇌세포와 신경세포죠. 이런 데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화학 물질들이 이 뇌세포와 화학 반응을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오히려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화학 작용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네. 직접 혈액이 뇌세포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쵸? 네. 뇌세포가 뭐예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쵸?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소와 에너지는 뭘 통해서 공급돼요?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일반적인 세포들에 공급하는 것처럼 혈액을 통해서 뇌세포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우리 일반 세포들은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혈액이. 그쵸? 그렇게 네. 해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데 일반 세포에 하는 것처럼 뇌세포에 직접 혈액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쵸? 아, 공기가 어떻게 가야죠? 뭐라고요? 아니. 뇌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이 일반적인 세포에는 정상작용을 하는데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뇌세포와 작용할 때는 굉장히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부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파괴를 하기 때문에 직접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직접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쵸? 우리 몸에 있는 뇌나 신경계를 제외한 모든 세포들은 어때요? 혈액에 직접 노출되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세포들을 적시면서 세포에서 이제 뭐예요?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그 수거해 오는 그쵸? 그리고 그 혈액이 나중에 다시 정맥으로 복귀를 하고 해서 그쵸? 이렇게 또 순환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은 직접 노출인 거예요. 그쵸? 혈액의 네. 직접 노출인데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뇌세포를 그럼 뇌세포에도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뇌세포에 그러면 혈액을 직접 노출시키면 되겠네라고 해서 노출시켰더니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뇌세포가 망가진.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네.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뇌세포와는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뇌세포를 파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뇌세포를 일단 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혈액이 직접 노출이 되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차단하면은 그런 화학 반응을 막을 수 있으니까 뇌세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 또 문제는 뭐예요? 완벽하게 차단을 해놓으니까 영양분과 산소는 또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 되죠. 그쵸? 네. 그러면은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뇌세포는 어떻게 돼요? 또 죽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냐? 혈액에는 직접 노출이 안 되는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만, 그쵸? 영양분만 빼서 뇌 안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세포처럼 그냥 쫙 혈액 자체를 노출시켜 놓고 니네가 알아서 세포에서 교환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뇌가 선별적으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만 콕콕콕콕 혈액에서 빼내는 방식으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뇌출혈 같은 거 오게 되면은 뇌가 왜 죽냐? 네, 원래는 지금 차단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네, 차단돼 있는데 뇌 혈관이 터지면서 차단되어져 있는 그 장벽들이 이제 그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혈액이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게 이제 뇌출혈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 요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뇌에는 혈액이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에 뇌가 그대로 노출되면 또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혈액을 노출시켜서 산소와 에너지를 뇌에 공급한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일반 네, 세포처럼.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자라고 해놨더니 어때요? 산소하고 에너지는 또 필요해요. 예,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결국 그것만 따로 공급할 수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뇌세포에는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일반 세포에는 없는 산소와 필요한 에너지원 그리고 영양소만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캐치해 올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시스템이 뇌 안에는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없다면은 뇌가 그쵸? 네, 혈액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파괴되지 않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애초에 유지가 안 됐겠죠. 그쵸? 예, 그래서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요. 그쵸? 자, 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뇌를 위하여 독립적인 분리된 순환계를 갖추면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순환계가 하나죠. 그쵸? 심장과 그다음에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진 같은 순환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심장이 뇌로 가는 심장이 하나 있고 뇌로 가기 전에 어떤 뭐 필터 같은 거를 뭐 둬가지고 뇌로 가는 혈액은 이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예, 다 걸러내서 이제 펌프로 어때요? 그 뇌에다가 촥 쏴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 직접 노출돼도 뇌세포가 파괴 안 될 거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뇌에서 사용한 것들을 이제 뭐 정맥 같은 형태로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또 이제 제2의 심장이 꼭 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계로 복귀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에너지원만 공급받고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네,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몸은 뇌에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화학 물질들을 배제한 채로 필요한 혈액을 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면은 혈액이 뇌 세포 안에 노출이 돼도 아무 상관없죠. 그쵸? 예, 네, 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뭐예요? 또 다른 순환계가 필요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을 줄 수 있는 화학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
체계가 그쵸? 그 체계가 그 네, 순환계 안에 별도로 갖춰져 있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럴듯한 해결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대요.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심장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또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뇌에 필요한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에도 따로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폐도 사실상 두 개처럼 그쵸?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대요. 자, 그리고 그 혈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신장 체계, 그쵸? 아까 말했던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 필요 없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걸러내는 신장도 또 하나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신장을 통해서 걸른 피가 독립적인 심장에 오면은 그 심장이 뇌로 보내고, 그쵸? 네, 뇌로 보낸 걸 받아가지고, 그쵸? 이제 이 심장이 다시, 원래, 그쵸? 혈액의 형태로 만들도록 신장으로, 아까 말했던 신장체계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어때요? 원래 피가 돼가지고, 아니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폐가 필요 없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렇게 내려온 혈액을 별도의 폐죠. 별도의 폐로 보내서 그쵸? 네,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산소를 얻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쵸?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도는 그러니까 순환계가 별도로 하나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네, 머리 위로 가는 피에는 농도나 성분이 다르고 그쵸? 몸으로 가는 피는 또 성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구동되는 그쵸 심장이나 폐 이런 거 다 다른 피지만 그쵸 네, 별도의 피가 존재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면은 다른 혈액 공급 부분이랑 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섞이면 안 되는데 뭐예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간에서 깨끗이 정화되고 처리된 그런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또 뭐라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그렇게 해서 처리한다고 치자. 그러면 영양분은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영양분을 위해서 그럼 또 별도의 독립적인 그 소화계를 또 만들 거냐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또 하나 신장에서 염류 농도나 화학 물질들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독을 정화하는 역할을 중화하는 역할을 간에서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아, 그쵸? 그럼 또 네, 별도의 그 간을 또 거기에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사실상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놔야 겨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뇌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혈액을 따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 별도의 우리 장기죠. 그쵸? 별도의 장기 체계를 다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뇌세포는 직접 혈액은 닿지 않으면서 산소나 그 영양소는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방법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주 다양스럽게도 인체를 설계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지는 놀라울 정도의 훌륭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뇌혈관 장벽 또는 뇌혈관 관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 놓으십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갈 거예요.
나에게 이건 인체에서 가장 놀라운 설계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없다. 뇌혈관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해결하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원 14에서 배웠던 몇 가지 내용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순환계는 정맥, 동맥,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혈액이 각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내려주는 대신 그 세포들의 폐기물을 주워 모으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죠. 그쵸? 네. 모세혈관의 벽은 단지 세포 하나의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게 그 혈액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리고 각 세포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틈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세포들을 적시게 되고 이제 기체 교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모세혈관으로부터 체액이 흘러나와 각 세포들을 적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양분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게 다시 혈액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쵸? 자, 네. 이런 식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요. 이거 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체액이 각 세포를 적심으로써 기체 영양분, 폐기물들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났다면 뭐예요? 혈액이 직접 노출되는 거죠. 모든 신경단위 뉴런은 즉각적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극렬한 화학 반응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므로 뇌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모세혈관과는 아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 모세혈관의 벽도 여전히 세포 하나의 두께밖에 되지 않지만 각 세포들 사이에는 아무런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모세혈관, 뇌 모세혈관으로 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오히려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 세포들은 단백질 섬유 조직으로 촘촘하게 메워져 있는 형태로 뇌 모세혈관이 이루어져 있대요. 예, 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틈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적절하게 새 나오게 하는 형태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뇌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어때요? 틈이 있을 만한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 섬유 조직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고무 패킹 같은 것들이 그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없죠.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는 게 뇌의 모세혈관이에요. 야, 그 사람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건 실제로 자동차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말이다. 자동차 엔진은 특정한 공간 안에 유체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금속 부품으로 구성된다. 엔진을 만든 사람이 그냥 금속 부품들을 조립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때요? 그냥 뭐 볼트나 나사로 조여서 연결해 놓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연결 부위를 가스나 물이 새지 않도록 패킹 같은 네. 걸로 이렇게 그 막아 놓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예, 꼭 네. 요렇게만 해놓는 요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시동을 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가스나 기름 같은 게 새 나오겠죠. 그쵸? 네. 새 나온 상태에서 불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 폭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엔진룸 상하 좌우로 나가겠죠. 아, 그쵸? 예, 네. 원래는 그 엔진 안에서만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을 밀어주는 힘으로, 그쵸? 그걸로만 작동을 해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끼워 놓고 그 틈 사이를 패킹 같은 걸로 안 막아주는 형태로 그냥 조립만 해 놓은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러면 가스 새 나오겠죠, 그쵸? 아, 예, 네. 근데 불 간다고 시동 걸었어요. 따다다다다 펑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새 나온 게 여기 밖에서 엔진 룸 밖에서 붙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이 여기 본넷 뚜껑 펑 하고 열리겠죠, 아, 그쵸? 네, 예, 그쵸. 예, 그런 식의 사고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 모세혈관도 그쵸? 우리 모세혈관도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 틈 사이를 메워주는 단백질 세포가 콕콕콕콕 박혀 있어서 그 안에서만 일단 혈액이 돌 수 있게끔 마치 엔진 안에서만 휘발유하고 기화된 휘발유죠. 기화된 기름이 돌 수 있게끔만 하는 그 밀폐 기능을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혈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속 부품들을 조립해 놓고 다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유체는 금속 조각으로 연결된 각 부품들 사이로 조금씩 새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부품들은 서로 연결하기 전에 각 부품 사이에 게스킷이라고 불리는 고무 패킹을 집어넣어서 그쵸? 안 새 나오게 일단 잡습니다. 이 고무는 금속으로 연결된 부분을 밀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게스킷이 나가는 이제 그 낡아서 그쵸? 게스킷이 나가면은 고무 봉인이 파열되어서 유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기화된 기름이 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 붙이니까 어때요? 네, 바깥에서 그쵸? 불 붙는 거죠. 그쵸? 네. 자, 뇌혈관 장벽에서 단백질은 모세혈관이 늘어선 세포들 사이에 있는 게스킷을 형성하여 모세혈관에 있는 체액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이런 식으로 그쵸? 네. 네, 이게 뇌혈관이에요. 뇌혈관 세포입니다. 모세혈관 세포예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틈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모세혈관은 이 틈으로 해서 뭐예요? 줄줄줄줄 새 나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건데 뇌 모세혈관은 이런 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돼. 그쵸? 그래서 네. 여기에 단백질 세포가 빼곡하게 고무 아, 파킹처럼 이렇게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새 나가고 일단 뭐예요? 이 혈액이 그 뇌 모세혈관 그 안에서만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하는 거. 어떻게 일단 밀폐가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방식이다. 이것은 혈액이 수많은 해로운 화학 물질들에 뇌세포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물론 이것은 혈액이 뇌세포로부터 필요한 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산소하고 포도당은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죠. 그쵸? 예, 이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과 분리되어 있다면 뇌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필요한 것들, 그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뇌세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뇌혈관 장벽이 진짜 멋진 이유가 된다고 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러한 모세혈관 주변에 늘어선 세포들에는 혈액으로부터 우리 뇌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는 특별한 화학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주변에 늘어선 각 세포들은 감시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포가 뇌에서 필요한 것들, 수분, 산소, 포도당을 감시할 때 우리 뇌는 그 세포를 통하여 그것들을 안쪽으로 운반해 준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꽁꽁 틀어 막아요. 그쵸? 꽁꽁 틀어 네. 막는데 이제 여기에 뭐예요? 나름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어떤 센서요? 수분이나 산소나 포도당이 잡히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닫혀 있는데 여기에 아, 회전문처럼 돼 있대요. 아, 네, 살짝 그럼 네, 밀면, 회전문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계속 늘어서 있대요. 자, 네. 그런데 수분이나 산소, 포도당이 아닌 것들이 여기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고 아, 가만히 있대요. 아, 네, 가만히 네.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데 수분이나 산소나 포도당이 오게 되면은 얘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한 바퀴 삥 돈대요. 아, 네. 재밌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포도당이 여기 이렇게 피 속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여기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럼 네. 걸리는 순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한 바퀴 삥그로 돈답니다. 아,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여기서 풀려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안에 포도당을 공급을 해준대요. 네. 예,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어때요? 그냥 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아, 스쳐 지나가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장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뭐예요?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 특히 포도당이죠, 그쵸? 특히 포도당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현실로 구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이 대에는 이런 특수한 그쵸? 장치들이 빼곡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쵸? 네. 다른 세포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네. 노출시키면 되니까. 네. 근데 네. 뇌혈관 장벽에는 요런 애들이 요런 센서와 그다음에 장벽이죠. 그쵸? 틀어막는 장벽이 빼곡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그냥 오면 어때요? 그냥 못 나가게 막고 있는 패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혈액 안에 있는 뭐예요? 포도당이 거기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가 일부가 그 바가지에 담겨 있는 형태로 획 도는 겁니다. 한 바퀴 획 네. 도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다가 포도당을 풀어놓게 되는, 그러면서 여전히 막혀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 뇌세포에 필요한 것들 공급한다고 해요. 네. 되게 재밌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모든 해로운 물질을 뇌혈관 장벽이 다 걸러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대요.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마약입니다. 그쵸?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차단하기는 하는데 뇌혈관 장벽이 차단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용성 그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화학 물질들은 이 장벽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그 세포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쵸? 네. 예. 여기 이제 뭐야 단백질로 이렇게 틀어 막아 놓은 거죠.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그 기름이죠. 그쵸? 네. 기름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장벽에 막히지 않고도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원래대로라면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세포 그 혈관이죠. 혈관 자체를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네. 애들이 뭐예요? 기름에 잘 녹는 이런 애들인 거예요. 마약, 알코올, 이런 거 아, 같은 경우는 기름에 잘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뇌 모세혈관을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냥 여기를 통과해 버리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뇌세포에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망가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약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망가진다, 뇌가 망가진다, 파괴된다. 그리고 그 술 많이 마셔도 역시 뇌세포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용하지 못하도록 장벽까지 쳐놨는데 그거를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그쵸? 크게 네.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그 알코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마셔서 해롱해롱하고 마약으로 막 이렇게 도취되는 이런 게 사실은 뇌세포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뇌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대다수의 불법 마약은 뇌세포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한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하신 체계에 그 약물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바로 불법 약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핑 테스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핑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것과 연결이 있나 봐요. 네. 자,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법 마약들은 대부분 뇌세포를 죽여서 상습적인 사용자들이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게 합니다. 그쵸? 뇌가 망가지니까, 그쵸? 정상적으로 이제 자기 제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도 역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요. 알코올은 물처럼 쉽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만 뇌 조직에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을 마시는 10대들은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쵸? 안 알려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예요. 기름에 잘 녹는 어떤 화학 물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들이마시거나 먹거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뇌에 작용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피에다가 그냥 이렇게 주사로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름에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혈중에 농도가 올라가면은 뇌 안에 농도도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게 뇌세포와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면은 그거는 뇌세포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먹고 주사 맞는 거 아니더라도 왜 옛날에 뭐 본드 같은 거 마시는 그러면 뭐 환각 현상 일어나는 그런 그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 예, 모, 근데 그 네, 아버지께서도 옛날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 중학생 때 네, 애들이 보면 또 여기다 해놓고 네, 하고 이랬다. 맞아요. 그런 거, 그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이유가 이제 흡입한 그게 이제 뭐예요? 혈류로 가는 거죠, 그쵸? 아, 화학 물질이 혈류로 가는 건데 얘가 뭐예요? 지용성이어서 뇌혈관 장벽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그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뭐예요? 극도의 어떤 쾌락감, 환각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뇌세포에는 작용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필요한 물, 그다음에 포도당, 비타민 C 같은 것도 받아들인대요. 아, 요런 것들은 받아들여서 뇌에다 공급을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혈관 타고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냥 네. 쭉 빠져나가서 다시 우리의 순환계로 또 이렇게 도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